이번 시간에 우리 실전 모의고사 8의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실전 모의고사 8의 문제를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문제 그림이 나왔죠.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왼쪽 단이 있고요. 오른쪽 단이 있고 이렇게 이제 생겼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우리가 용지 설정을 해주고 다단 설정을 한 다음에 이제 문서를 작성해 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입력할 때 그 순서가 맨 처음에 이제 편집 용지를 이제 설정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 설정 같은 거 싹 다 이제 확인해 주고, 그리고 이제 다단 설정하고 바로 이제 데이터를 입력을 해 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기본 우리 설정 사항 좀 보자고요. 우리 기본 설정 사항 보니까 맨 처음에 이제 편집 용지하고 나왔죠. 편집 용지는 A4 용지로 하고 세로 방향으로 그렇게 이제 설정해서 문서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고요. 그리고 용지 여백이요. 용지 여백은 왼쪽하고 오른쪽 이 두 군데는 20으로 그렇게 설정하고요. 그리고 위쪽이다, 아래쪽이다, 머릿말이다, 꼬릿말이다. 얘네들은 전부 다 이제 10으로 설정하고 기타 여백은 0으로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문서의 이제 본문은 2단으로 그렇게 이제 편집이 되게 하래요. 그때 이제 단 가격은 8mm다. 구분선은 실선 0.4로 설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글자 모양은 보니까 별도의 지상이 없을 때는 10포인트 크게 함초론 바탕으로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고요. 그리고 문단 모양 같은 경우에는 들여쓰기가 있으면 들여쓰기 이제 10포인트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해주고, 그리고 주간격은 이제 160으로 해라. 그리고 정렬 방식은 양쪽 정렬로 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사항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이제 기본적인 그런 내용들이 쭉쭉쭉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색상을 보면 색상은 기본 테마를 사용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자, 그럼 이제 용지 설정부터 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한글 프로그램이 있을 때 맨 처음 이제 우리가 편집 용지를 먼저 설정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편집 용지를 설정할 때 우리가 키보드에서 F7번을 눌러주면 되죠. 해서 F7번을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편집 용지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뜹니다. 그러면 A4가 맞는지 그리고 세로 방향이 맞는지 요거 이제 확인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위쪽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용지 여백을 이곳에서 이제 설정을 해주면 되는데, 그때 이제 우리 문제를 봤을 때 왼쪽 오른쪽 이 두 군데만 20으로 하라 그랬고 나머지는 싹 다 이제 10으로 그렇게 이제 지정하라고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Alt T를 누르게 되면 이제 위쪽으로 이제 이동이 되죠. 그 상태에서 이제 위쪽은 10이다. 그렇게 이제 입력해주고 탭 눌러주고요. 10이라고 쓰고 탭 누르고 20, 탭 20, 탭 누르고 10, 탭 누르고 10 이렇게만 이제 설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요. 이렇게 이제 엔터를 누르게 되면 전부 다 이제 용지 설정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단 설정해 줘야죠. 그때 이제 다단 설정할 때 우리가 쓰는 단축키가 Alt키를 꾹 한번 눌렀다 손을 띄게 되면 모든 메뉴에 대해서 전부 다 이렇게 이제 전부 다 단축키가 생성이 됩니다. 그때 이제 WUE 순서대로 눌러주면 되죠. 그래서 W 한번 누르고 U 한번 누르고 E 한번 눌러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단 설정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떠요. 그때 이제 문제에서 단은 2단으로 이제 편집해라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Alt하고 W가 두 개죠. 그래서 W 눌러주고요. 그때 이제 구분선도 집어넣으라고 했습니다. 구분선 넣기가 지금 우리 F죠. F 해서 Alt 누르고 F 눌러서 우리가 이제 구분선 선택해주고, 그때 이제 실선 0.4mm로 해라라고 했습니다. 실선은 그냥 기본값이니까 그냥 놔두면 될 거고요. 굵기가 0.12가 기본값이죠. 근데 문제에서는 지금 0.4로 해라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0.4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때 이제 단 간격은 8mm다. 요게 이제 기본값이니까 그냥 놔두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지금쯤 이렇게 이제 구문선이 짜잔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글꼴은 이제 함초론 바탕이 맞는지, 그리고 글자 크기가 10포인트가 맞는지, 그리고 정렬 방식은 이제 양쪽 정렬이 맞는지, 주간격은 160%가 맞는지 요거 네 가지만 우리가 이제 확인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 기본적인 설정을 다 하고 이제 확인까지 끝났으니까 바로 이제 데이터 입력해 주면 되겠죠. 자, 우리 문제 그림 보니까 지금처럼 맨 위에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글 상자를 만들어서 요런 내용들, 요런 이제 제목이 됐든 발표일자 작성자하고 그림하고 요런 거 이제 집어넣으라고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이제 글씨를 입력할 때는 여기서 이제 개요라는 거 여기서부터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는데, 요건 이제 우리가 개요 1번 요 스타일을 적용시켜서 1번 점 요걸 이제 갖다 붙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요라는 이 글자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전부 다 이제 글씨를 입력해 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글씨 입력할 때 우리가 중간중간에 이제 띄어쓰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 칸이 떨어진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띄어쓰기를 무조건 몇 칸만 해야 돼요. 한 칸만 해줘야 되겠죠. 한 칸으로 그렇게 입력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쭉쭉쭉 데이터를 싹 다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입력할 때 중간에 보게 되면 우리 아래쪽 페이지로 넘어갔을 때 지금처럼 이런 이제 정각기호 집어넣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한자로 이제 변환하는 것도 요렇게 이제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런 것들까지 전부 다 이제 한자로 이제 변환하면서 우리가 데이터를 전부 다 이제 쭉쭉쭉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입력할 때는 우리가 영어 입력할 때 특히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영어에 보게 되면 이제 대문자도 있고 소문자도 있고 막 섞여 있어요. 섞여 있으니까 이런 거 이제 대소문자 구분 잘 해가면서 우리가 데이터만 쭉쭉쭉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표를 보게 되면 지금 6행 5열로 해서 표가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되어 있죠. 그럼 우리가 6행 5열로 해서 우리가 이제 표를 이제 만들어 주고 그 위에다가 이제 캡션까지 우리가 집어넣으면 되는데 우리가 그냥 표를 만들고 이제 캡션을 집어넣게 되면 요 캡션은 이제 아래쪽에 있을 거예요. 아래쪽에다가 그냥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런 거 이제 입력할 때 중간중간에 띄어쓰기 같은 거 요런 거 이제 조심해 가면서 우리가 전부 다 이제 입력을 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요 글씨 이제 입력하는 거는 크게 뭐 어려운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글씨를 쭉쭉쭉 이제 입력을 해 보세요. 자, 저는 요 이제 글씨 미리 입력해 놓은 걸 가지고 이제 같이 한번 편집 한번 해 보자고요. 그러면 지금쯤 이렇게 이제 데이터 입력이 다 됐어요.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 놓고 우리가 이제 편집을 시작하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우리 4번까지 이제 다 끝난 거죠. 우리가 이제 한자도 이제 변환하면서 입력해 줬고 정각기호 있을 때 정각기호도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표에 붙어 있는 그런 캡션까지 싹 다 이제 입력을 해서 모든 데이터를 이제 싹 다 이제 입력을 해 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편집을 시작했는데 편집할 때 제일 처음에 이제 들여쓰기 할 게 있나 없나 그런 걸 먼저 확인해 주고 그리고 정렬할 게 있나 없나 그런 거 이제 확인해서 우리가 이제 정렬까지 싹 다 이제 시켜 줘야죠. 그리고 문제 중간중간에 하이퍼링크 지우기가 만약에 있다면 그런 것도 전부 다 이제 싹 다 지워줘야 되겠죠. 그리고 오타 같은 거 있나 없나 그런 거 이제 확인하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씩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들여쓰기 할 게 있다 없다 없더라. 그리고 여기 오른쪽 단도 이곳에는 이제 들여쓰기 할 게 없죠. 왜? 얘네들을 싹 다 이제 우리가 스타일을 적용시켜서 이렇게 이제 만들 거기 때문에 우리가 들여쓰기 할 건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표 바로 위에 있는 이런 제목들도 우리가 이제 가운데 정렬을 시키지 않아도 되죠. 왜? 우리가 스타일을 적용시킬 거니까. 그리고 그 아래쪽에 봤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가 있는데 이 표 자체는 우리가 이제 가운데 정렬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리고 표 안에 들어있는 이런 내용들도 우리가 정렬을 해주면 되는데 그때 이 제목이 쭉쭉쭉 써져 있는 이 줄은 싹 다 이제 가운데 정렬하면 되겠죠. 그리고 무역업부터 시작해서 학계까지 싹 다 이제 우리가 가운데 정렬을 해주면 되고 그리고 수치 데이터가 들어가는 이곳은 우리가 이제 오른쪽 정렬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오른쪽 단에 봤을 때 얘네들도 싹 다 이제 우리가 스타일을 적용시켜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줄 거니까 우리 들여쓰기 할 건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있는 이런 내용들도 우리가 이제 스타일을 전부 다 적용시킬 거니까 우리가 따로 들여쓰기 할 게 없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들여쓰기 하고 이제 정렬하고 하이퍼링크 지우기 그런 거 이제 할 건데 하이퍼링크 지워라 그런 거는 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들여쓰기 할 것도 따로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렬만 해주면 되는데 그때 정렬할 때 우리 표에 대해서만 정렬을 싹 다 이제 해주면 됩니다. 다른 것들을 이제 봤을 때 뭐 오른쪽 정렬하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 요 표에 대해서 이제 정렬 좀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정렬을 할 때 우리가 쓰는 단축키가 지금처럼 이렇게요. 우리가 정렬할 때는 컨트롤 시프트를 꾹 눌러주고 왼쪽 정렬하겠다 그랬을 때는 레프트 L 눌러주면 되고 가운데 정렬하겠다 그럼 이제 센터 C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오른쪽 정렬하겠다 그랬을 때는 라이트 R 눌러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왼쪽이다 가운데다 오른쪽이다 그렇게 정렬시켜주면 되고 우리 지금 문제에서는 들여쓰기 할 거 없으니까 요거는 이제 안 써도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정렬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본문이 있을 때 우리가 쭉쭉쭉 내려가서 이제 표 부분이요. 표 부분 이 표 자체를 이제 우리가 가운데 정렬을 시켜야 되는데 그때 이 표가 작성되어 있는 곳 앞에 아무것도 없는 곳 있죠. 여기다 이제 마우스를 갖다 놓으면 우리 마우스가 화살표 모양으로 나옵니다. 그때 이제 마우스 왼쪽 버튼 한번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이 표 자체가 선택이 돼요. 그때 이제 우리가 표 자체를 선택하고 나서 위쪽을 보게 되면 지금 양쪽 정렬이 지금 선택이 돼 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가운데 정렬을 시킬 때 컨트롤 시프트 C를 눌러주면 되죠. 컨트롤 시프트 C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 표가 뭐 움직이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 정렬 방식을 봤을 때 우리 가운데 정렬 얘가 지금 이렇게 이제 가운데 정렬로 설정이 됐다. 그렇게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표를 가운데 정렬 먼저 시키고 그 다음에 표 안에 들어있는 이 모든 것들을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해주고 우리가 컨트롤 시프트 C를 먼저 눌러서 싹 다 이제 가운데 정렬을 먼저 시켜주고 그리고 수치 데이터가 들어가는 그 부분들을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해주고 얘네들은 이제 싹 다 오른쪽 정렬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오른쪽 정렬 시킬 때 컨트롤 시프트 R이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표에 대해서 전부 다 이제 정렬이 끝났고 나머지 데이터들은 나머지 이제 문단들은 싹 다 이제 정렬할 게 없었죠. 없었으니까 우리 정렬까지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문제 봤을 때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편집을 시작하면 되는데 편집을 할 때 제일 처음에 이제 우리가 테두리 배경을 먼저 집어넣고 그리고 우리 문제의 그림을 보고 이런 이제 지상들 있죠. 이런 지상들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이제 내려가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씩 전부 다 이제 세부 지상대로 전부 다 이제 처리를 해 줄 겁니다. 그렇게 이제 처리를 하다가 중간에 이제 그림 집어넣는 게 나오거나 차트를 집어넣어라 그런 문제가 나오면 바로바로 우리가 그림과 차트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머릿말이다 꼬리말이다 쪽번호다 해서 이런 것들 전부 다 이제 설정을 해 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쭉 테두리 배경 그거부터 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자, 우리 쪽 테두리에 대해서 이제 지상이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선의 종류 및 굵기는 이중실선 0.5로 그렇게 모두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고요. 그때 이제 위치는 쪽 기준으로 해서 왼쪽, 오른쪽, 위쪽, 아래쪽 모두 다 이제 5mm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때 이제 우리가 쪽 테두리 요거 이제 설정할 때는 쪽이라는 요 메뉴에서 우리 쪽 테두리 배경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쪽 테두리 배경하고 이렇게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 테두리의 종류는 이중실선이다.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굵기는 0.5가 기본값이에요. 그리고 바로 밑에 이제 선 모양 바로 적용해 우리 체크 표시가 돼 있나 안 돼 있나 확인해 줘야죠. 이곳에 이제 체크 표시가 돼 있으면 우리가 체크 표시를 해제를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모두 해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요 아이콘만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우리 선의 종류 및 굵기가 싹 다 이제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치를 지정할 때는 우리가 요 밑에서 여기서 이제 지정해 주는 거죠. 그때 이제 쪽 기준을 해라 쪽 기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때 왼쪽 오른쪽 위아래 모두 다 이제 5mm로 해라 요게 이제 기본값이죠. 그래서 기본값으로 전부 다 이렇게 이제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설정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쪽 테두리가 짜잔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우리 맨 위에서부터 이제 하나씩 우리 지상을 전부 다 이제 처리해 주면 되겠죠. 우리 맨 위에 봤을 때 지금 우리 글상자 이제 글상자 만들어 주고요. 글상자 만들 때 요 데이터 요 글씨는 이제 싹 다 이제 입력을 해 줘야 되겠죠. 요런 이제 글씨들 싹 다 이제 입력해 주고 최미경 팀장이다 해서 요거는 이제 누름틀을 이용하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제 누름틀을 만들어 주고 이제 글씨를 이제 입력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앞에다가 이제 그림도 우리가 이제 같이 넣어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글상자를 만들 때 컨트롤 MB라는 요 이제 단축키를 쓰면 되고요. 그때 이제 개체 속성창에 들어가겠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이제 컨트롤하고 NK 요거 이제 눌러주면 되고 그리고 글상자 안에서 이제 문단을 이제 가운데 정렬하겠다. 그랬을 때 우리가 컨트롤 시프트 C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글상자에서 빠져나올 때는 우리가 이제 Shift하고 ESC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누름 틀을 만드는 것도 있었죠. 그때는 이제 컨트롤하고 K2를 눌러주면 돼요. 그리고 그림을 집어넣을 때 우리가 컨트롤 NI라는 이 단축키를 이제 눌러서 우리가 이제 그림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단축키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글상자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글상자를 만들 때 개요
개자 앞에다가 이제 커서를 갖다 놓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글상자를 이제 만들어 줄 겁니다. 우리가 이제 글상자를 만들 때 쓰는 그 단축키가 컨트롤 NB죠. 컨트롤 NB를 누르자마자 바로 또 컨트롤 Z요. 컨트롤 Z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글상자가 짜잔하고 이제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글씨를 먼저 입력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때 이제 국내라고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칸 띄고 그리고 EDI라고 쓰고 한 칸 띄고요. 그리고 도입 현황 한 칸 띄고 및 한 칸 띄고 개선 방안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글씨를 써주고 엔터요. 엔터 눌러주고 여기다 이제 발표 일자라고 써주고 콜론 찍어주고요. 그리고 한 칸 띄고 2022년 한 칸 띄고 10월 한 칸 띄고 15일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죠. 그리고 이제 엔터요. 엔터 눌러주고 여기다 이제 작성자라고 쓰고 콜론 찍어주고 이제 한 칸 띄고요. 여기까지만 써주면 글상자 안에 쓰는 그런 데이터들은 이제 싹 다 이제 입력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글상자의 이제 세부 지상을 봤을 때 크기, 위치, 바깥 여백, 선 속성, 색 채우기하고 이런 것도 이제 변경하라고 나왔죠. 그러면 이 안에서 지금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고 있을 때 우리가 컨트롤하고 NK를 눌러서 개체 속성 창으로 이제 들어가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개체 속성이 짜잔하고 뜨면 너비 높이요. 너비 높이는 우리 168에 23으로 하고 크기 고정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크기를 여기서 이제 바꿔주면 되겠죠. 지금쯤 이렇게 이제 개체 속성창에 들어왔을 때 탭 키를 한번 누르게 되면 이제 너비로 이동이 됩니다. 그럼 여기다 이제 168이라고 이렇게 쓰고 탭 두 번 눌러주면 높이로 이제 이동이 되죠. 그럼 여기다 이제 23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 밑에 있는 크기 고정은 Alt 키를 눌러봤을 때 S라고 그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서 이제 Alt S만 이렇게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크기가 싹 다 이제 끝났죠. 그 다음에 이제 위치요. 위치는 이제 본문과의 배치는 자리 차지라는 걸로 하고 가로는 이렇게 하고 세로는 이렇게 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 위치를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본문과의 배치는 자리 차지. 얘가 이미 선택이 되어 있고 가로, 세로 둘 다 이제 종이를 기준으로 그렇게 이제 되어 있죠. 그때 이제 종이에 가운데에 0mm로 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요거 이제 왼쪽만 가운데로 바꿔주면 되죠. 그리고 위쪽 종이의 위에 20으로 하래요. 20으로 그렇게 이제 되어 있죠.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만 이제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깥 여백을 이제 설정할 건데 바깥 여백은 우리가 여백 및 캡션이라는 이 탭에서 해주는 거죠. 해서 여백 캡션으로 우리가 이동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아래쪽만 5mm로 설정하래요. 그럼 여기다 이제 5하고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이제 선 속성이요. 선 속성은 지금 이제 검정색 실선 0.2mm로 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선이라는 이 탭으로 이제 이동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이제 검은색, 검정, 우리 0.0.0 맞나 안 맞나 확인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선의 종류는 실선이 되어 있고요. 그때 이제 굵기는 0.2로 해라 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이제 0.2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색 채우기요. 색 채우기는 남색 80% 밝게 요걸로 이제 설정하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채우기란 탭으로 이제 이동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면색이라는 거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요. 여기서 이제 남색 이제 찾아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남색 여기다 이제 갖다 대니까 남색이라고 글씨는 떴는데 우리 51에 153이래요. 얘가 아니죠. 그럼 빨리 이제 테마 바꿔줘야죠. 그래서 우리 문제의 수도 기본 테마를 써라.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그 중에서 이제 남색이라는 거 요거 찍어보니까 58에 60에 132 얘가 맞죠? 그 중에서 80% 밝게 써져 있는 거요. 그 중에서 80% 밝기가 지금 요거죠. 그래서 요거 이제 클릭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설정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우리 글상자 끝이요. 그럼 이제 우리가 글상자 이제 해줬고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제목이요. 요 제목은 이제 제목 1이다. 그렇게 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제목 2다 하고 얘네가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자, 요거 이제 제목 1, 2 수정 좀 하자고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맨 위에 있는 이 제목 먼저 이렇게 이제 범위 지정을 해주고 그리고 우리 제목 1에 대해서 15포인트다, 바탕치다, 장평자간 바꿔라, 그리고 진하게, 주황색 25% 어둡게 요거 이제 선택해 주래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글자 모양에 들어가서 이제 해주면 되는 거고 가운데 정렬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글자 모양부터 좀 바꾸자고요. 우리가 이제 글자 모양을 바꿔줄 때 우리가 Alt하고 L을 눌러주면 되죠. Alt-L을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글자 모양하고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이제 글꼴은 바탕체를 하라 그랬으니까 바탕체 직접 이제 써주면 되죠. 그래서 이제 엔터요.
그래서 이제 글자 크기 바꾸자고요. 그때 이제 Alt 키를 눌러보면 기존 크기가 Z예요. Z. 해서 Alt하고 Z를 눌러주고 우리가 15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장평하고 자간 바꾸래요. 장평 자간은 이곳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때 우리가 Alt 키를 눌러보면 우리 장평이 이제 W고요. 그리고 자간은 이제 P예요. 그러면 Alt W 105 이렇게 써주고 Alt하고 P 눌러서 자간으로 이제 이동한 다음에 우리가 마이너스 2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진하게요. 진하게가 지금 요 맨 앞에 있죠. 진하게는 우리 B요. B 해서 Alt하고 B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황색 25% 어둡게 그걸로 이제 바꿔줘야 돼요. 해서 우리가 색깔을 찍은 다음에 주황색 지금 255, 102, 0 그렇게 이제 떴어요. 얘가 아니죠. 이것도 빨리 우리가 기본 테마로 이렇게 이제 바꾼 다음에 여기서 이제 주황색이요. 우리 RGB 보니까 255, 132, 58 얘가 맞죠? 이 중에서 25% 어둡게 그게 이제 요 색깔이죠. 그래서 이제 요것만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 설정이요. 설정 눌렀더니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운데 정렬까지 해줘야 되니까 컨트롤 시프트 C 그거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서 가운데 정렬까지 이렇게 이제 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제목 2번이다 그러면 요 두 줄을 보고 얘기하는데 이 두 줄은 우리 제목기는 여백 왼쪽 여백을 280포인트로 이렇게 이제 설정해 주래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줄 제목 1에 대해서 싹 다 이제 바꿨으면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방향키를 한번 누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그 아래줄에서 발표일자 제일 끝에서 깜빡깜빡거리고 있죠. 그때 이제 커서 깜빡깜빡 거릴 때 우리가 Shift 키를 눌러주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방향키를 한번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두 번째 줄 끝에서부터 세 번째 줄까지 이렇게 이제 우리 블럭이 이렇게 이제 설정이 돼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여백 왼쪽 여백을 설정할 때는 우리 문단 모양에 들어가야죠. 해서 그때 이제 Alt T요. Alt T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문단 모양으로 뜨고요. 그때 이제 우리가 Alt 키를 눌러보면 왼쪽 여백이 지금 이곳에 있죠. 그때 이제 왼쪽 여백으로 이동할 때 우리가 쓰는 단축키가 F죠. 그래서 Alt F 280하고 이렇게 써주고 우리가 이제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왼쪽 여백이 설정이 됐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제목에 대해서 전부 다 이제 설정을 다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 작성자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누름틀을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누름틀이요. 누름틀은 입력할 내용의 안내문에 이름, 영문, 직책하고 이렇게 이제 써져 있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입력 데이터는 최미경 팀장이다. 이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그럼 이런 것들 이제 입력할 때 중간중간에 이제 띄어쓰기 이제 조심해서 우리가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때 이제 우리가 누름틀을 만들 때 우리가 컨트롤하고 K2를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컨트롤 K2요. 그러면 컨트롤 K2를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필드 입력하고 누름틀이 지금 선택이 되어 있죠. 그때 이제 입력할 내용의 안내문하고 이렇게 떴습니다. 그러면 이곳에다가 이름이라고 쓰고요. 가로 열어주고 영문이라고 쓰고 가로 닫고 한 칸 띄고 직책이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넣기요. 넣기를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빨간색 글씨로 이름, 영문, 직책하고 이렇게 떴습니다. 그러면 이곳을 이제 한번 클릭한 다음에 우리가 입력 데이터를 그대로 이제 입력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최미경 가로 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소문자 구분해서 우리가 이제 CHOI 한 칸 띄고 MIYUNG 하고 이렇게 써주고 가로 닫아주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한 칸 띄고 팀장이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누름틀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름틀까지 다 끝났으니까 그 앞에다가 이제 그림을 이제 넣어주면 됩니다. 그림 집어넣을 때 그때 이제 쓰는 단축키가 우리 컨트롤 NI죠. 그래서 컨트롤 NI를 땅 하고 이제 누르게 되면 그림 넣기 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떠요. 그때 이제 경로는 C 드라이브의 WP에 풍경이라는 이 BMP 파일이 있대요. 이 파일의 그림을 우리 문서에 포함해서 가지고 와라. 그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실전 모의고사 풀고 있기 때문에 우리 C 드라이브 WP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 C 드라이브에 찾아가고요. 길벗 워드 실기 요거 이제 더블 클릭해주고 그 다음에 그림이라는 폴더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러면 그림이 이제 쫙쫙 뜨죠. 그러면 이 중에서 이제 풍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풍경이라는 BMP 파일이 지금 이곳에 있죠. 요 파일이 이제 선택해주고 그때 이제 문서에 포함해라 라고 했으니까 문서에 포함 요것만 이제 체크 표시가 되어 있으면 되죠. 그 상태에서 이제 우리 열기요.
열기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그림이 짜잘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그림에서 우리가 이제 더블 클릭을 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객체 속성 창이 짜잘하고 떠요. 그러면 그때 이제 크기하고 우리가 위치 요것만 이제 쭉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객체 속성 창에 들어가자마자 탭 키를 한번 누르게 되면 이제 너비를 이제 입력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들어가요. 그럼 여기다 이제 23이라고 써주고 탭 눌러서 높이로 이동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15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크기에 대해서는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치는 우리가 이제 이곳에서 변경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위치는 본문가의 배치는 글 앞으로 요거 이제 선택하래요. 그러면 글 앞으로가 지금 여기 있죠. 요 아이콘 이제 우리가 클릭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때 이제 가로는 종이 왼쪽에 23mm래요. 근데 지금 여기는 문단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 빨리 이제 종이로 바꿔주고 우리가 종이 왼쪽에 24다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세로는 종이 위에 24래요. 그러면 종이로 빨리 바꿔주고 종이 위에 24하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숫자 값을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 그림에 대해서 설정할 거 다 해줬습니다. 해서 크기 바꿔주고 그리고 이제 위치 바꿔주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설정 버튼만 딱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그림이 이렇게 이제 해당 위치로 이제 찾아갔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이제 그림 끝이요. 그럼 이제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지금 여기까지 이제 다 끝난 거죠. 다 끝났고 그 밑에 내려가니까 이제 개요하고 요게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우리 스타일을 적용시켜라 라고 나왔는데 우리 스타일 지금 요 개요만 적용시킬 게 아니라 우리 여기도 적용을 시켜야 되고 이 문단에도 이제 적용을 시키고 여러 군데가 있죠. 그 스타일 한꺼번에 싹 다 이제 설정을 다 해주자고요. 그럼 이제 우리 스타일 적용할 거 보게 되면 여기 개요라는 거 요것도 이제 개요 1번으로 우리가 스타일을 적용시켜 줘야 되고요. 여기 2번이라고 써져 있는 것도 우리 스타일 개요 1번으로 적용을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3번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 거 요것도 우리 개요 1이라는 그 스타일을 전부 다 적용을 시켜 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2번 밑에 있는 요 문단 가나다라 하고 4개 있죠. 요 4개는 우리 스타일 개요 2번 이제 적용을 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우리 표 바로 위에 보게 되면 이 제목 있죠. 이 제목도 우리 표 제목이라는 그 스타일을 이제 적용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봤을 때 우리 3번 밑에 있는 거 요거 가나다 요것도 이제 개요 스타일 2번 그거 이제 적용시켜야 되고 그리고 이곳에도 우리가 스타일을 이제 우리가 참고 문헌이라고 해서 우리가 스타일을 적용을 시켜줘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스타일 한번 적용시켜 보자고요. 그럼 우리가 스타일 세부지 이상을 봤을 때 우리 스타일은 2개손에 이제 수정해서 사용하고 2개손에 이제 등록을 해서 사용해라 그렇게 나왔죠. 해서 개요 1, 2번 얘네들은 우리가 이제 수정을 해서 쓸 거고요. 그리고 표제목이다 참고 문헌이다 해서 이 2가지는 우리가 등록을 해서 우리가 이제 만들어서 이제 사용을 할 겁니다. 자, 그럼 요거 개요라는 요 글자부터 우리 개요 1번 적용 한번 시켜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스타일에 들어갈 때 우리가 단축키가 F6번이죠. F6번에 땅 하고 이제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스타일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스타일을 추가를 시킬 때는 요 아이콘을 클릭해 주면 되고 그 다음에 스타일을 이제 편집할 때는 그 바로 옆에 있는 거 요 연필 그림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단축키가 우리 추가시킬 때는 이제 A를 이제 눌러주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편집을 하고자 했을 때는 우리가 E를 눌러주면 됩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개요 1번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수정을 해서 쓸 거니까 맨 처음에 이제 개요 1번 요거 이제 찍어주고 그리고 Alt하고 Alt 2를 눌러서 우리 스타일 편집하기 이곳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때 이제 개요 1번이라는 거는 여백 왼쪽 여백 0포인트로 그렇게 설정하고 12포인트 휴먼 고딕 진하게 이렇게 이제 글자 모양을 바꿔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문단 모양과 글자 모양을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문단 모양 먼저요. 문단 모양에 들어갈 때 우리 단축키가 T고요. Alt T고 글자 모양이 이제 Alt L이요.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이제 Alt T를 누르게 되면 문단 모양하고 이렇게 뜨죠. 그때 이제 왼쪽 여백이요. 왼쪽 여백이 지금 이곳에 있는데 그때 이제 단축키가 우리 F죠. F. 해서 Alt하고 F를 누른 다음에 왼쪽 여백을 0으로 설정해주고 엔터요. 그 다음에 이제 글자 모양 바꾸자고요. 글자 모양 바꿀 때는 이제 Alt L을 눌러주면 되겠죠. 그러면 글자 모양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뜨고 그때 이제 휴먼 고딕으로 해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휴먼 고딕 이곳에다가 직접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휴먼 고딕이라고 쓰고 엔터 그리고 글자 크기는 12포인트로 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때 기존 크기로 이동하는 게 우리 Z죠.
해서 Alt하고 Z 누르고 10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진하게 해라라고 했는데 진하기가 우리 B죠. B. 해서 Alt하고 B요. 그러면서 이제 엔터요. 그럼 이제 문단 모양도 글자 모양도 싹 다 이제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 스타일 편집하기에 여기서 이제 수정한 거를 우리가 이제 설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설정이요. 그래서 또 설정이요. 그래서 설정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누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1번 점 개요하고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서 우리가 표 바로 위에 있는 요 제목도 우리가 이제 스타일 표 제목이라는 거 요거 이제 등록을 해서 우리가 스타일을 바꿔줘야 되겠죠. 해서 국내 기업 EDI 하고 써져 있을 때 국자 앞에다가 이렇게 이제 커서 갖다 놓고 우리가 스타일에 들어갈 때 이제 F6번 눌러주면 되겠죠. F6번을 눌렀더니 지금처럼 스타일하고 이렇게 이제 떴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 표 제목이라는 거는 이제 등록을 해서 쓸 거니까 우리가 스타일을 추가시켜주면 되죠. 그때 이제 추가시킬 때 A요. 해서 Alt하고 A를 땅 하고 이제 눌러주고 그때 이제 스타일의 이름은 표 제목으로 해라. 그때 스타일의 종류는 문단으로 해라 라고 했죠. 그때 이제 스타일의 종류는 문단이 기본값이니까 따로 우리가 설정할 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스타일의 이름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표 제목이라고 쓰고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 제목이라는 요 스타일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이제 편집해서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표 제목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선택되어 있을 때 Alt하고 E를 눌러주면 되죠.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스타일 편집하기 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이제 우리 가운데 정렬해라. 요거는 이제 우리가 문단 모양에서 바꿔주면 되고 그 다음에 11포인트다. 휴먼 명조다. 그 다음에 장평이다. 자간이다. 진하게다 해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글자 모양에서 바꿔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문단 모양에 들어갈 때 Alt하고 T 눌러주면 되죠. Alt T를 누른 다음에 가운데 정렬해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 가운데 정렬이 센터 C죠. C 해서 Alt하고 C를 눌러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가운데 정렬이 선택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문단 모양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글자 모양 바꾸자고요. 글자 모양은 이제 Alt하고 L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Alt L을 땅 하고 이제 누르게 되면 이렇게 이제 글자 모양하고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때 이제 글꼴은 우리 휴먼 명조로 해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여기다 이제 휴먼 명조하고 직접 써주고 엔터요. 그리고 그때 글자 크기는 11포인트로 해라 라했으니까 우리 Alt하고 Z를 눌러서 기존 크기로 이동한 다음에 11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장평하고 자간 바꾸래요. 장평 자간은 지금 이곳에 있죠. 해서 우리가 장평은 이제 W를 눌러주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자간은 P 눌러주면 되죠. 해서 Alt W 눌러서 장평으로 이동한 다음에 여기다 이제 96이라고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간으로 이동할 때는 Alt하고 P를 누르고 우리가 -3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진하게 해라 라고 했으니까 진하게는 이제 우리가 B 눌러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설정할 거 다 있으면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문단 모양도 바꿨고 글자 모양도 싹 다 이제 바꿨습니다. 이렇게 이제 스타일 편집한 거를 이제 설정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설정 버튼 딱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또 설정이요. 설정 버튼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표 제목이 이렇게 이제 설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으로 이제 쭉쭉 내려가서 EDI 향후 전망하고 있죠. 여기에는 우리가 개요 1번 스타일을 적용을 시켜야죠. 근데 개요 1번이라는 거는 이미 우리가 다 만들어 놨어요. 해서 우리가 이곳에서 이제 개요 1번 찍어주면 되겠죠. 해서 이곳에 들어가서 개요 1번이라는 거 요거 선택만 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스타일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밑에 문단에다가 가나다라 하고 그 4개 문단에 대해서 가나다라 하고 그렇게 이제 개요 2번을 우리가 적용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면 컨트롤 키를 꾹 누른 상태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방향키를 한번 누르게 되면 우리 첫 번째 문단 맨 앞으로 이제 이동이 돼요. 그 상태에서 가나다라 그 4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스타일을 적용시킬 거니까 컨트롤 시프트를 꾹 누르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방향키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이제 눌러주면 요 4개 문단만 이렇게 이제 범위 설정이 돼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개요 2번 그 스타일을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타일을 만들 때 F6번을 땅 하고 이제 누르게 되면 스타일하고 이렇게 이제 대여 상자가 떴죠. 그러면 우리가 개요 2번을 이제 수정해서 쓸 거니까 일단 개요 2번 요거 이제 먼저 클릭을 해주고 그리고 이 개요 2번을 편집을 할 거니까 Alt하고 Alt 2를 눌러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스타일 편집하기 하고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때 이제 개요 2번은 여백을 왼쪽 여백을 15포인트로 설정해라. 그것만 해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단 모양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문단 모양에 들어갈 때 Alt T요. Alt T를 눌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왼쪽 여백을 설정할 거니까 Alt하고 F를 누른 다음에 우리가 15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엔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스타일 편집한 거를 설정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설정이요. 그래서 또 설정이요. 그래서 설정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가나다라 하고 이렇게 이제 전부 다 설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개요 2번 끝났죠. 그 다음에 오른쪽 단으로 넘어가서 EDI 발전을 위한 제안하고 여기다가는 우리가 개요 1번 그 스타일을 적용시켜 주면 되겠죠. 해서 개요 1번은 이미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개요 1번 요것만 찍어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3번 하고 이렇게 이제 스타일이 적용이 됐죠. 그리고 3번 밑에 있는 그 문단들 가나다 해서 우리가 이제 3개 문단에 대해서 가나다 개요 2번을 적용을 시킬 겁니다. 그러면 컨트롤 키를 꾹 누른 상태로 아래쪽으로 한번 내려가게 되면 3번 밑에 있는 첫 번째 문단의 맨 앞으로 이제 이동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컨트롤 시프트 눌러주고요. 우리는 가나다 해서 3개를 이제 지정을 할 거니까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방향키를 3번 땅땅땅 눌러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범위가 설정이 돼요. 그 상태에서 이제 개요 2번도 우리가 이미 만들어 놨죠. 해서 여기서 이제 개요 2번 요것만 이제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가나다까지 전부 다 이제 스타일이 적용이 됐고 그 아래쪽에다가 이제 우리가 참고 문헌 그 스타일을 이제 적용을 시킬 건데 이 아래쪽에 있는 모든 문단에 대해서 다 할 게 아니죠. 자, 문제 그림 좀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지금 요만큼만 우리 동그라미가 쳐져 있고 여기도 지금 요만큼만 이제 동그라미가 쳐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요만큼만 이제 동그라미가 쳐져 있습니다. 이 범위에만 스타일 참고 문헌이라고 요 스타일을 이제 적용시켜라. 그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요만큼만 범위를 지정해서 우리가 참고 문헌이 적용이 되게 그렇게 이제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A부터 시작해서 요만큼만 딱 범위를 지정해주고 F6번을 눌러요. 그럼 이제 스타일로 들어가죠. 그러면 참고 문헌이라는 그 스타일은 우리가 이제 등록해서 쓸 거니까 우리가 이제 스타일을 추가시켜 줘야 되겠죠. 그때 이제 추가시킬 때 Alt A를 눌러주면 스타일 추가하기 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 스타일 이름은 참고 문헌이다 그렇게 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스타일의 종류는 이제 글자다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스타일의 이름에다가 참고 문헌이라고 이렇게 써주고요. 그때 이제 스타일의 종류를 우리가 글자로 이제 변경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추가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참고 문헌이라는 이 스타일이 이렇게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이제 수정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참고 문헌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Alt E를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스타일 편집하기 하고 이렇게 떴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진하게 기울림이다. 요 두 가지만 이제 적용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Alt L을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진하게가 우리 B죠, B. 그리고 기울림이 이제 우리 I요, I. 해서 우리가 B하고 I를 눌러서 지금처럼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설정만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또 설정이요. 그래서 또 설정이요. 해서 설정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참고 문헌 스타일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또 내려가서 요만큼 이제 범위를 지정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참고 문헌이나 스타일을 다 만들었으니까 이 참고 문헌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있는 것도 요만큼 이제 범위를 딱 지정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또 스타일을 참고 문헌으로 우리가 또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문단 마지막까지 싹 다 이제 우리가 스타일을 싹 다 이제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스타일 이제 싹 다 적용시켜서 여기까지 끝난 거고요. 그 바로 밑에 보니까 이제 전이라는 이 글자에 대해서 문단 첫 글자 장식을 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럼 요거 이제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통적인 여기서 이제 전이라는 글자 앞에다가 커서를 갖다 놓고 우리가 문단 첫 글자 장식을 할 때 우리가 서식이라는 이 메뉴 찾아가면 되겠죠. 해서 서식이라는 이 메뉴 찾아가고요. 우리가 이제 문단 첫 글자 장식을 할 때 이 아이콘을 이제 클릭해 주면 되는 거죠. 요 아이콘을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문단 첫 글자 장식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이제 모양은 두 줄 해라. 그럼 두 줄 여기서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글꼴이다, 면색이다, 본문과의 간격이다 해서 요 세 가지를 이제 더 바꾸래요.
그러면 글꼴은 여기서 바꿔주면 되고 면색 여기서 바꿔주면 되고 본문과의 간격은 여기서 이제 바꿔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두 줄이라는 거 요거 먼저 찍어주고요. 그때 이제 글꼴은 궁서체 그렇게 나왔으니까 궁서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그리고 면색은 이제 검정으로 해라라고 했으니까 검정 000 그렇게 이제 되어 있죠. 요거 이제 찍어주고요. 그리고 본문과의 간격은 3mm가 이제 기본값이죠. 기본값이니까 그냥 놔두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설정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죠. 그리고 이 안에 이제 전이라는 글자가 써져 있는데 그 글자만 우리가 이렇게 이제 쭉 드래그해서 범위를 지정해 주고 그때 이제 글자 색은 하향으로 바꿔라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그때 이제 글자 색은 여기서 바꾸면 더 빠르겠죠. 그래서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 여기서 이제 하향이라는 거 255, 255, 255 요게 맞죠? 요거 이제 우리가 클릭만 해 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글자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전이라는 글자까지 여기까지 끝났고요. 그 밑에는 이제 지상이 없죠. 그 아래쪽 좀 보자고요. 자, 그 아래쪽에 내려가서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국내 기업 EDI 도입 현황하고 이렇게 써져 있고 얘는 이제 우리가 스타일에 이미 적용을 시켰죠.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1번 가로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요게 이제 각주죠, 각주. 그래서 요 그림, 요 파란색 선을 쭉 따라 내려가게 되면 이제 맨 밑으로 이렇게 이제 이동이 되면서 여기에 이제 각주 집어넣어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때 이제 각주가 지금 요걸 보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자료라고 써주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는데 그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라고 해서 여기다 이제 하이퍼링크도 집어넣으래요. 그러면 각주랑 하이퍼링크 이 두 가지 같이 한번 설정 한번 해보자고요. 그때 이제 우리가 각주를 집어넣을 때 쓰는 그 단축키가 Ctrl NN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이퍼링크 설정하는 그 단축키가 Ctrl KH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각주를 집어넣을 그 위치로 일단 찾아간 다음에 여기서 이제 각주를 집어넣을 거니까 우리가 Ctrl하고 NN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아래쪽으로 이렇게 이제 화면이 이동이 되면서 1번 하고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다 이제 우리가 각주 그 내용만 우리가 쭉쭉쭉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해서 이곳에 찾아가서 여기다 이제 자료라고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콜론 찍어주고요. 한 칸 띄고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하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상태에서 Shift하고 홈을 누르게 되면 요 내가 입력한 그 글자들이 싹 다 이제 범위가 지정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 각조에 보니까 글자 모양은 도둠체 8포인트로 해라. 그리고 번호 모양은 아라비아 숫자로 해라. 그렇게 나왔는데 우리 지금 번호 모양이 이제 아라비아 숫자로 돼 있으니까 얘는 따로 이제 변경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도둠체 8포인트 요것만 이제 적용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글자 모양에 들어갈 때 우리 Alt L이요. Alt L을 누르게 되면 글자 모양하고 이렇게 뜨죠. 그럼 여기다 이제 도둠체라고 직접 써주고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8포인트 그랬으니까 Alt하고 Z를 눌러서 우리가 기준 크기로 이동한 다음에 우리가 여기다 이제 8만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죠. 그래서 기준 크기 8이다. 글꼴은 도둠체다. 이렇게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우리가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엔터를 땅 하고 이제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죠. 그리고 지금 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여기다 이제 하이퍼링크도 설정을 해야 되겠죠. 그때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블럭이 설정돼 있을 때 키보드에서 방향키 바로 위에 보면 이제 엔드 버튼 있죠. 엔드 버튼을 한번 누르게 되면 커서가 맨 뒤에서 깜빡깜빡 거려요. 그 상태에서 이제 컨트롤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 왼쪽으로 가는 거 있죠. 그거 한 번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지금 요만큼만 요 단어만 이렇게 이제 우리 범위 설정이 된다고요.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해 놓고 우리가 이제 하이퍼링크 들어가 주면 되죠.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하이퍼링크에 들어갈 때 Ctrl KH 눌러주면 되죠. Ctrl KH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하이퍼링크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뜹니다. 그때 이제 하이퍼링크 문제를 보니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여기다 이제 하이퍼링크를 설정해라. 그때 이제 웹 주소 그리고 웹 주소가 이렇게 써져 있죠. 요거 그대로 이제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웹 주소 요거 이제 찍어주고 웹 주소 여기다가 이제 http 하고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http 콜론 찍어주고요. 슬래시 2개 찍어주고 www.kait.or.kr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죠. 그러면서 이제 넣기요. 넣기만 눌러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하이퍼링크가 설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이퍼링크까지 끝났으니까 지금 각주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그 상태죠. 해서 각주에서 빠져나가야 되니까 Shift하고 ESC 눌러주면 되죠.
Shift ESC 그 단축키를 눌러서 우리가 빠져나가도 되고, 아니면 메뉴에 보게 되면 지금 우리는 주석에 들어와 있고요. 거기서 이제 닫기 요거 이제 클릭해도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Shift ESC를 땅 하고 이제 눌러서 빠져나가면 원래 우리가 각주를 넣었던 그 위치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각주하고 하이퍼링크 끝이요. 그럼 이제 우리 각주까지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캡션도 우리가 설정을 바꿔줘야 되고, 표도 이제 설정을 바꿔줘야 되고, 그리고 표의 이 아래 세 칸에 대해서 우리가 블록 계산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그때 우리가 이제 표를 설정할 때 우리가 컨트롤 NK를 눌러서 표 셀 속성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설정을 이제 바꿔주면 되겠죠. 그리고 글자 모양 바꿔라 그러면 이제 Alt L을 눌러주면 될 거고요. 표에서 이제 빠져나갈 때는 Shift하고 ESC를 눌러서 우리가 빠져나오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표에서 우리가 단축키를 이용해서 블럭을 설정할 때는 F5번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블럭 계산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계산을 할 때 그때 이제 컨트롤 시프트를 꾹 누른 상태에서 썸의 약자 S, 에버리지 약자 A, 프로덕트 약자 P 하고 이런 것들을 눌러서 합계다, 평균이다, 곱시다 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계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테두리를 바꿔라, 그리고 배경을 바꿔라, 그리고 셀을 만약에 합쳐라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가 먼저 블럭을 먼저 지정한 다음에 우리가 키보드에서 L을 누르거나 C를 누르거나 M 이런 것들을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표 세부 지상 봤더니 크기를 너비는 이제 78에서 80으로 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너비 같은 경우는 따로 변경하지 않아도 되죠. 우리가 다단을 이제 설정을 해주고 우리가 표를 그냥 만들게 되면 이 크기대로 이제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 크기를 변경하지 않는 한 우리가 너비는 따로 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높이는 33에서 34로 해라 라고 했죠. 그럼 우리가 싹 다 이제 전체 범위를 지정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꾹 누른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방향키를 한 번만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 크기가 이제 33에서 34 요 크기로 이제 지정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위치는 글자처럼 취급해라 라고 했는데 우리가 처음에 이제 표를 만들 때 글자처럼 취급해서 우리가 표를 만들었기 때문에 따로 설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모든 셀의 안 여백은 왼쪽 오른쪽 2mm로 그렇게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건 이제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쓰는 그 단축키가 컨트롤 NK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 셀 속성으로 들어옵니다. 그때 이제 안쪽 여백, 안 여백을 우리가 변경을 시킬 때는 우리가 표라는 이 탭에서 해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표라는 탭으로 이제 이동하게 되면 그때 아래쪽에 모든 셀의 안 여백하고 이렇게 이제 들어있죠. 그때 이제 왼쪽 오른쪽을 전부 다 이제 2mm로 바꿔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왼쪽 오른쪽 여기서 이제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2라고 쓰고 2라고 쓰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캡션을 봤을 때 우리가 이 캡션은 원래 아래쪽에 들어있었는데 우리 문제 그림 보면 요 위에 들어있죠. 그래서 우리가 캡션의 위치까지 여기서 이제 같이 바꿔주자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백 및 캡션 이 탭으로 이제 이동한 다음에 캡션의 위치를 위쪽으로 옮겨달라 해서 캡션의 위치를 위쪽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설정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캡션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위쪽으로 이동이 됐고 왼쪽 오른쪽 여백이 전부 다 이제 2mm로 그렇게 이제 설정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니까 이제 전체행은 셀 높이 같게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범위가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한번 눌러주고요. 셀 높이 같게 요거 이제 한번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테두리 바꾸자고요. 테두리는 표 안쪽은 실선 0.12로 해라. 우리가 그냥 표를 그냥 만들게 되면 실선 0.12로 원래 이제 표가 만들어져요. 그럼 얘는 이제 따로 변경할 거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 바깥에 우리 위쪽과 아래쪽은 그랬습니다. 표 바깥에 위쪽과 아래쪽 그럼 지금 이곳과 이곳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곳은 실선 0.4mm로 그렇게 이제 변경을 하래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범위가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L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죠. L을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셀 테두리 배경 이곳으로 들어옵니다. 그때 이제 테두리의 종류는 실선 얘가 이제 선택돼 있으니까 굵기만 우리가 0.4로 변경을 시켜주고 그리고 선 모양 바로 적용 여기에 지금처럼 체크 표시가 되어 있으면 안 되죠. 이 상태에서 이제 위쪽과 아래쪽 요것만 이제 한 번씩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설정이요. 그러면서 이제 표 바깥에 이제 왼쪽과 오른쪽은 선 없음으로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표 바깥에 이제 왼쪽 오른쪽이다 그러면 여기랑 이 두 곳을 보고 얘기하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전체 범위가 설정돼 있을 때 우리가 키보드에서 L을 눌러주면 되죠.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뜨고 여기서 이제 선 없음이라는 거 요거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왼쪽 오른쪽 요것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해서 왼쪽 찍어주고 오른쪽 찍어서 선을 없애고 그리고 우리가 설정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이제 제목행 아래쪽은 그랬어요. 제목행 아래줄이다. 그러면 지금 이 줄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 이 줄은 이중실선 0.5 그렇게 이제 설정해 주래요. 그럼 우리가 제목만 이렇게 이제 범위가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L을 눌러서 선 모양을 이제 이중실선으로 바꿔주고요. 이중실선을 바꾸게 되면 지금처럼 굵기가 기본값 0.5로 그렇게 설정이 되죠. 그때 이제 아래쪽하고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죠. 우리가 지금 여기를 범위를 설정했기 때문에 아래쪽을 이중실선으로 바꿔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아래쪽만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설정이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테두리는 전부 다 이제 변경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이제 제목행을 이제 바꿔주래요. 셀 배경색을 우리 연한 노랑, 우리 75% 어둡게 요걸로 이제 지정해 주래요. 그러면 우리 제목행이다. 그러면 지금 요 줄을 보고 얘기하죠. 지금 좀 이렇게 이제 범위가 설정돼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셀 배경색을 바꿀 때 우리가 C를 눌러주면 되죠. C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셀 테두리 배경하고 이렇게 뜹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색으로 이동한 다음에 여기서 면색 찍은 다음에 우리가 연한 노랑 요거 이제 찍어 보니까 250에 243에 219 얘가 맞죠? 요 색깔이 아니라 연한 노랑 75% 어둡게 그랬으니까 그 아래쪽으로 쭉쭉쭉 내려가서 75% 어둡게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 색깔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이제 면색은 바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설정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제목행에 대해서 글자 모양도 이렇게 이제 바꿔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글자 모양을 바꿀 때 우리가 Alt L을 눌러주면 되겠죠. Alt L이라고 눌러주고 여기다 이제 도둠체로 바꿔라 라고 했으니까 도둠체라고 써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하게 해라 라고 했으니까 진하게가 우리 B죠. B. 그래서 B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때 글자 색은 하향으로 해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색깔을 찍어주고 하향 255 255 255 맞나 확인해주고 하향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설정이요. 그럼 이제 우리 제목행은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합계행이요. 합계행은 셀 배경색을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키고 글자 모양은 진하게 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합계행이다. 그러면 지금 이곳을 보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곳 싹 다 이제 범위를 이렇게 이제 지정해주고 우리가 셀 배경색을 바꿀 거니까 C를 눌러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색을 찍어주고 여기서 이제 우리 초록이라는 거 요거 찍어서 RGB 값이 지금 40에 155에 우리 110 얘가 맞죠? 이 중에서 80% 밝게라는 거 요거요. 80% 밝게 요 색깔 이제 찍어주고 그리고 설정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죠. 그리고 글자 모양은 진하게 해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글자 모양 여기서 이제 진하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진하게 요것만 이제 클릭해주면 끝이요. 그리고 정렬 방식은 이제 가운데 정렬해라.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가운데 정렬이라는 거는 표 자체를 이제 가운데 정렬해라 그거예요. 우리가 이 표 자체를 우리가 처음에 이제 가운데 정렬을 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만 해주면 우리 표는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니까 이제 블록 계산식은 지금 여기다 이제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요 세 칸에 대해서 지금 요 데이터를 가지고 할 거니까 요만큼 이제 범위를 우리가 설정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만큼 이제 범위 설정해 주고 지금 합계행에다가 블록 계산식을 이용해서 블록 합계를 산출해라. 우리가 블록 합계를 집어넣을 때 그때 단축키가 컨트롤 시프트 S 합계가 썸이죠. 썸.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 S만 눌러주면 지금 이렇게 이제 합계가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캡션에 대해서 세부 지상이 나는데 표 위에다 삽입해라. 아까 우리가 캡션을 집어넣을 때 우리가 표를 이제 우리가 아까 설정을 안쪽 여백을 이제 설정할 때 우리가 캡션의 위치도 위쪽으로 아까 바꿔놨죠. 바꿔놨으니까 따로 우리가 캡션에 대해서는 설정할 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전부 다 이제 설정이 다 끝난 거죠. 그럼 지금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지금 여기 블록 계산식까지 싹 다 끝난 거고 그 아래쪽에다가 이제 우리 차트에 대해서 지금 좀 이렇게 이제 차트를 만들어서 집어넣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차트 그림 좀 더 크게 보자고요. 그럼 우리 차트 그림을 봤을 때 지금 이곳에서 사용한 그 데이터가 20년도 데이터, 21년도, 22년도 요 데이터를 이제 사용했고 그때 이제 무역업부터 시작해서 유통업이다, 금융업이다, 제조업이다 해서 요 데이터들이 지금 이렇게 이제 차트로 이제 만들어져서 들어갔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차트의 제목도 우리가 넣어줘야 되겠죠. 이 차트의 제목 중간중간에 보면 이렇게 이제 띄어쓰기가 되어 있어요. 그럼 이 띄어쓰기까지 똑같이 해서 우리가 전부 다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때 이제 범례가 아래쪽에 이렇게 이제 위치해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차트를 만들 때 지금 우리 구분해 보게 되면 무역업부터 시작해서 우리 제조업까지 있죠. 요만큼의 데이터 필요하고요. 그리고 20년도 데이터, 21년도, 22년도 요 데이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만큼 이제 범위를 지정하고 우리가 이제 차트를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차트의 모양은 꺾은 선, 영역형이래요. 그때 이제 꺾은 선형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단 표에서 요만큼 이제 범위를 지정해 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맨 밑에 이제 차트로 찾아가서 우리가 꺾은 선, 영역형이라는 거 여기에서 우리 꺾은 선형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 꺾은 선형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차트가 생성이 되면서 차트 데이터 편집하고 이렇게 뜨죠. 그럼 요거는 이제 X 버튼 눌러 닫아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아래쪽에 내려가서 보게 되면 지금처럼 차트가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차트의 크기하고 위치 그리고 바깥 여백 요거부터 설정 좀 하자고요. 그러면 차트 위에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개체 속성으로 우리가 들어가주면 되겠죠. 해서 개체 속성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개체 속성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이제 너비하고 높이는 우리 80에 65 그리고 크기 고정해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탭 버튼을 눌러서 너비로 이동한 다음에 80이라고 쓰고 탭 65 그리고 크기 고정해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Alt하고 S를 눌러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차트의 크기는 다 설정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치는 이곳에서 이제 설정해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본문과의 배치는 자리 차지라는 걸로 하래요. 자리 차지가 지금 요거 보고 얘기하죠. 그래서 요 두 번째 있는 요 아이콘 자리 차지 이거 찍어주고요. 그리고 가로는 단의 0mm다. 세로는 문단 위에 0mm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로는 우리 단의 이제 왼쪽으로 되어 있으니까 요거 이제 가운데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세로는 문단 위에 0mm 그렇게 이제 설정이 다 바뀌었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바깥 여백도 우리가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때 이제 위쪽과 아래쪽을 이제 5mm, 8mm 그렇게 하래요.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여백 및 캡션 요 탭으로 이제 이동한 다음에 위쪽하고 아래쪽을 바꿔라 라고 했으니까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설정을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5mm라고 써주고 그리고 8mm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설정이요. 설정 버튼 눌렀더니 지금처럼 차트가 이렇게 이제 이동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차트 제목부터 이제 하나하나 바꿀 건데 그때 이제 제목하고 항목축, 갑축, 범례 얘네들은 글꼴을 이제 설정해라. 어떻게? 진하게 10포인트 이렇게 이제 해주래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차트의 제목이요. 차트 제목 먼저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제목 편집으로 들어가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제목 편집으로 들어간 다음에 우리가 여기다가 국내 한 칸 띄고 기업 그때 이제 EDI는 우리가 이제 대문자로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EDI 도입 현황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끝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글자 크기는 10포인트 진하게 해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진하게 요거 이제 찍어주고 10포인트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설정이요. 설정 눌렀더니 지금처럼 제목이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갑축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글자 모양 편집으로 이제 들어가면 되겠죠. 들어가서 우리가 진하게 10포인트는 이미 돼 있으니까 그냥 놔두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설정이요. 그 다음에 이제 항목축이요. 항목축을 이제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글자 모양 편집으로 들어간 다음에 진하게 10포인트 이렇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설정이요. 그 다음에 이제 범례는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글자 모양 편집으로 들어간 다음에 우리가 진하게 10포인트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설정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죠. 그리고 이 범례는 아래쪽으로 이제 이동을 시켜야 되니까 이 범례 위에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개체 속성 창이 이렇게 떠요. 그때 이제 범례 위치를 바꿀 수 있죠. 그때 이제 아래쪽이라는 거 찍어주고요. 그리고 개체 속성 창은 그냥 X 버튼 눌러 닫아버리면 됩니다. 그랬더니 범례가 이렇게 이제 아래쪽으로 이동이 됐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작성된 그런 차트는 표 아래단락에 배치시켜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차트를 이제 선택을 해주고 컨트롤 X를 누르게 되면 이제 잘라내기가 되죠. 그리고 그 표 아래쪽에 보게 되면 표랑 그 아래쪽에 이제 2번 하고 이렇게 이제 제목이 시작이 되죠.
그 사이에 이제 엔터 표시 있는 이 자리로 커서를 갖다 놓고 컨트롤하고 V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표 아랫단락에 이렇게 이제 차트가 배치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차트 끝이요. 그럼 이제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이제 차트까지 끝났고요. 그 아래쪽에 이제 하이퍼링크하고 각주는 아까 설정해줬죠. 그럼 이제 오른쪽 단락 좀 보자고요. 자, 우리 오른쪽 단락 봤을 때 지금처럼 여기다가 스타일 적용시켜라 해줬죠. 그리고 그 아래쪽도 우리 스타일 적용시켜라 그거 이제 해줬죠. 해서 스타일 전부 다 이제 개요 1번이다 2번이다 해서 싹 다 이제 우리가 스타일을 다 적용을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 보니까 정각기호 집어넣어라. 이건 아까 데이터 입력할 때 해준 거고, 그리고 이곳에다가 스타일 참고 문헌이라는 그 스타일 적용시켜라. 이것도 해준 거고, 그 다음에 쪽 테두리 집어넣어라. 이것도 아까 해줬죠. 그럼 이제 우리가 남아있는 거는 딱 세 가지요. 꼬리말 남았고요. 그리고 쪽 번호도 남았고, 그리고 이제 머릿말도 남았죠. 그럼 이제 머릿말, 꼬리말, 쪽 번호 요 세 가지만 우리가 이제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머릿말부터 보자고요. 그럼 우리가 머릿말을 지금 머릿말 보니까 지금 이 페이지에 오른쪽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 여기 글씨 입력할 때 이제 띄어쓰기 한 칸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머릿말 넣어보자고요. 그때 이제 우리가 머릿말이다 꼬릿말이다 쪽번호다 해서 이런 것들 집어넣을 때 그때 쓰는 단축키가 지금처럼 이렇게요. 해서 머릿말하고 꼬릿말은 컨트롤 NH 똑같죠. 단축키가 똑같고 쪽 번호는 우리가 컨트롤하고 NP 요거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머릿말을 집어넣을 거니까 컨트롤하고 NH 이렇게 누르게 되면 머릿말 꼬릿말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이제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머릿말을 쓸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이동이 되죠. 그러면 그때 이제 글씨 먼저 입력해야죠. 해서 전자 문서 교환 한 칸 띄고 우리 통합 서비스하고 이렇게 이제 글씨 입력해주고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우리가 이제 홈 버튼, 홈이라는 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머릿말 쓴 거 전부 다 이제 블럭 설정이 되죠. 이 상태에서 우리 머릿말 세부 지상을 보니까 궁서체 11포인트 진하게 남색으로 그렇게 바꿔라. 그리고 오른쪽 정렬해라. 그렇게 써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글씨 모양 바뀔 거니까 우리가 Alt하고 L 눌러주면 되겠죠. Alt-L을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글자 모양하고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궁서체라고 써주고요.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Alt하고 Z, Alt-Z 눌러서 기존 크기로 이동한 다음에 우리가 11이라고 써주면 되죠. 그리고 진하게 해라 라고 했으니까 Alt하고 B를 눌러주고 그 다음에 글꼴 색은 우리 남색으로 해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글꼴 찍어서 여기서 이제 남색이라는 거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RGB 값이 우리 58에 60에 132 얘가 맞죠? 요것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설정이요. 그래서 얘를 이제 오른쪽 정렬시켜야 되겠죠? 오른쪽 정렬시킬 때 우리 쓰는 단축키가 컨트롤 시프트 R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오른쪽 정렬까지 해주면 머릿말이 싹 다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머릿말에서 우리가 이제 빠져나가야 되니까 Shift하고 ESC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위쪽으로 이동해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머릿말이 짜잔하고 이렇게 이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머릿말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꼬리말 집어넣자고요. 꼬리말 집어넣을 때도 우리 단축키가 컨트롤 NH죠. 컨트롤 NH 눌러주고 우리가 꼬리말 요거 이제 바꿔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엔터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꼬리말 하고 이렇게 쓸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커서가 깜빡깜빡 거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국 전산원 한 칸 띄고 보고서 한 칸 띄고 제22권 한 칸 띄고 제9호 한 칸 띄고 가로 열어주고요. 2022년 한 칸 띄고 10월 이렇게 이제 써주고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글씨 다 썼으니까 Shift하고 홈을 눌러서 글씨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해주고 그리고 우리 꼬릿말의 세부 지상을 보게 되면 맑은 고딕해라 11포인트다 진하게다 검정 35% 밝게다 가운데 정렬해라 그렇게 써져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Alt L을 먼저 눌러서 글자 모양으로 들어간 다음에 여기다 이제 맑은 고딕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엔터요. 그리고 글자 크기요. Alt하고 Z 눌러서 우리가 11이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그리고 진하게 해라 라고 했으니까 Alt하고 B 눌러주고요. 그리고 글자 색은 이제 검정 35% 밝게 그거 이제 선택해주면 되겠죠. 해서 글자 색을 찍어서 우리 35% 밝게라는 거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때 RGB 값 보니까 0.0.0 하고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럼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설정이요.
그래서 얘를 이제 가운데 정렬을 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컨트롤 시프트 C를 눌러서 우리가 가운데 정렬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꾸림말도 할 거 다 했으니까 시프트하고 ESC를 땅 하고 눌러서 빠져나가면 되겠죠. 빠져나가서 그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꾸림말이 들어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쪽번호요. 쪽번호는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줄표 넣기도 들어가 있고, 우리 페이지 오른쪽 하단에 3페이지하고 이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쪽번호 집어넣을 때 그때 쓰는 단축키가 컨트롤하고 NP요. 컨트롤 NP 눌러주고 문제에서 쪽번호의 그 위치는 오른쪽 아래다 써져 있으니까 오른쪽 아래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모양은 이제 로마 대문자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번호 모양 여기 1, 2, 3이라고 돼 있는데 요걸 이제 로마 대문자로 바꿔주고요. 그때 이제 줄표 넣기를 선택해라. 줄표 넣기 선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시작 번호 지정해라. 아까 우리 그림 봤을 때 우리 3페이지부터 시작을 했죠. 그래서 3 이렇게 이제 맞춰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넣기요. 그래서 이제 아래쪽으로 쭉쭉쭉 내려가면 이렇게 이제 우리 문제 그림과 똑같이 이제 쪽 번호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할 주면 이제 우리가 모든 지상을 전부 다 이제 처리를 했습니다. 해서 지금 우리 작성한 거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문서를 이제 작성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문서 작성이 싹 다 이제 끝나면 우리가 또 해야 될 게 있죠. 문제 그림이랑 내가 지금 방금 작성한 이 문서랑 똑같은지 다른지 전부 다 이제 확인해 줘야 돼요. 그때 이제 확인할 때 우리가 중간중간에 혹시나 띄어쓰기를 잘못하거나 오타가 났다. 아니면 만약에 글씨를 더 많이 입력했다. 그러면 이 끝나는 글자가 이제 맞지 않을 거예요. 이런 끝나는 글자가 안 맞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끝나는 글자들 한 번씩 쭉쭉쭉 전부 다 이제 확인 한 번씩 해주면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틀린 글씨, 오타 그런 것들 이제 빨리빨리 찾을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쫙 훑어보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평상시에 연습할 때 우리가 실제 시험 시간은 30분이지만 집에서 연습할 때는 25분 안에 끝나도록 우리가 연습을 하셔야 돼요. 왜? 시험장에 가면 긴장이 되기 때문에 집에서 하는 것보다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다고요. 그래서 집에서 편한 상태로 우리가 연습을 할 때는 25분 안에 전부 다 모든 작업이 다 끝나게 그렇게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25분 안에 들어오기가 그렇게 쉽진 않거든요. 타자가 뭐 엄청나게 빠르다 그러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25분 안에 들어오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든 시간을 최대한 줄여야 돼요. 그렇게 이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이런 것들을 이제 작성하고 편집을 할 때 단축키랑 우리 마우스랑 같이 사용해서 최대한 빠르게 할 수 있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